대기환경보전법규상 자동차의 종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요. 얘가 좀 고정적으로 좀 많이 나오죠. 이륜 자동차는 측차를 붙인 옆에 이제 산발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륜 자동차와 이륜 자동차에서 파생된 3륜 이상의 자동차를 포함시켜서 이륜 자동차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넘어가죠. 초미세먼지 연간 평균치 기준, 이건 뭐 너무 잘 나오는 거라서 항상 보셔야 되는데 연간이라는 걸 주의하시고 2.5였죠? 연간 평균치 15 마이크로그램, 24시간일 경우에는 3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라는 거. 이번에 바뀐 거였죠? 2018년과 좀 다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되고, 얘는 뭐 필수적이라고 볼 수 있죠. 아황산가스가 일단 기본 시작인데 0.02, 0.05, 0.15 얘를 한번 보신 다음에 이산화질소를 보면 여기서부터 하나씩만 증가가 됐어요. 0.03, 0.06, 그죠? 그 다음에 1시간 평균치가 0.15에서 0.10이라는 거, 요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얘네랑 똑같은 게 하나 있죠. 여기 있네요. 0.06 보세요. 일단은 순서는 이렇게 암기를 하시는 거야. 아황산가스가 일단 시작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질소가 이거랑 조금 다르다라는 거 알고 계신 다음에 이산화질소의 24시간과 1시간 평균치가 오존의 8시간 평균치와 1시간 평균치와 같아요. 얘 0.06, 0.06, 0.1, 0.1이니까 그거 암기하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얘 특히 일산화탄소가 요게 잘 안 떠올리실 수 있으니까 얘만 집중적으로 암기하시면 여기 2배 차이. 그 다음에 얘는 납은 0.5, 벤젠은 5. 그래서 연상시키기가 좀 좋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꼭 챙겨 두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던 거였죠. 네, 연간 평균치는 15 마이크로그램 세제곱미터 였습니다. 그 다음에 대기오염 법규상 휘발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연료의 제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거의 찍으셔야지 된다고 보는데, 뭐 외우시면 다 되기는 합니다. 연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랬는데요. 자동차 연료 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 기준 중 벤젠은 0.7, 그래서 벤젠 어디 있나요? 0.7 이하, 요건 맞는 얘기. 그 다음에 산소 함량이 무게비로 2.3, 그러면 산소 함량 무게비 2.3, 네 맞네요. 그 다음에 황 함량은 10 이하여야지 되는데 황 함량이 50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답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로 나오면 잘 나오는 게 얘랑 얘, 이렇게 좀 잘 나와요. 얘도 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참고로 하시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85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배출 허용 기준 초과와 관련된 개선 명령을 받았어요. 그럼 그 사업자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 이런 거 대부분 2주 줍니다. 그래서 14에서 15일 이런 것들이 정답일 확률이 높아요. 정답은 15일 이내입니다. 나머지 거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 다음에 86번입니다. 86번에는 대기환경보전법규상 환경부 장관이 대기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하고자 할 때 고시해야 하는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것들의 총량이 있는데 그걸로 규제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는 있어야 되겠죠. 그 총량을 규제하는 구역들이 있어야 되고, 총량을 규제할 때 그건 어떠한 대기오염물질을 규제하는지와 그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는 계획 등은 있어야 합니다만 규제되는 기준 농도까지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요 나머지 4개 확인해 보시고 정답을 골라내시는 능력을 배양하셔야 하겠습니다. 넘어가죠. 87번입니다. 자가측정 자료 보존기간, 사실은 이것만 보고도 많이 보신 거라 자가측정 자료 보존기간은 6개월로 한다는 거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넘어가죠. 88번입니다. 야,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그냥 무조건 찍는 겁니다. 실내 공기질 관리 법령에 적용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게 많죠. 이 정도 됩니다. 지금 1번서부터 해서 19번, 24번까지, 24번까지 쭉 있는데 이거를 면접까지 다 암기하시기는 절대 무리라고 보고요. 틀린 건 얘였죠. 뭡니까? 실내주차장 이라고 되어 있는 거,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주차장이 실내공기질 관리 법령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연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의 실내주차장이어야 하기 때문에 정답이 2번이 됩니다. 제가 막 욕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89번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환경 규제
규제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등이 해당 지역의 환경 기준을 달성하거나 유지하기 위해 수립하는 실천 계획에 포함될 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정답은 1번 같은데요. 오염 기준 설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대기질 예측 결과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겠죠. 환경 기준을 달성하는 거니까요. 대기 보전을 위한 투자 계획과 오염물질이 뭔지, 그 다음에 대기 오염원별 대기 오염물질 저감 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이 이 실천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이거 기준 설정하는 건 실천 계획과는 조금 무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데 나머지 거 하나 보시죠. 일반적인 환경 영향을 넣어야지 되거나 실천 계획을 수립하려면요. 조사 결과 및 대기 오염 예측 모형을 이용한 예측한 대기 오염도와 대기 오염원별 대기 오염물질 저감 계획 및 계획의 시행을 위한 수단, 계획 달성 연도와 대기질의 예측 결과, 대기 보전을 위한 투자 계획과 대기 오염물질 저감 효과를 고려한 경제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고려돼야지 되기 때문에 예측 결과, 투자 계획, 그 다음에 어떤 계획 이런 것들이 실천 계획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런 미래지향적인 게 좀 있어야지 돼요. 정답이 되려면. 그래서 정답이 1번이었고요. 넘어가죠. 90번.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오염물질의 초과 부가금 산정 시 위반 횟수별 부가계수 산출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차 이상 위반한 경우는 위반 직전 부가계수에 무엇을 곱한 것이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는 아예 위반되지 않으면 100분의 100으로 해서 아예 없애줍니다. 그냥 1이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위반을 하게 되면 100분의 105로 해서 어떤 위반 개수를 조금 산정을 하죠. 그리고 이 2차 오염되어 있는 2차 위반된 내용해 가지고 이거보다 더 하게 되면 이게 직전이니까 이거에 이 부가개수 금액을 곱한 것으로 산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죠. 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100분의 100으로 하는 거고요. 처음 위반인 경우에는 100분의 150을 하는데 2차 이상일 경우에는 이 100분의 105 이걸 기준으로 두고 곱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되는 거였죠. 자, 91번입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선생님들이 만약에 방지기술까지 저랑 같이 다 하셨다고 하면 얼마든지 찾아내실 수 있는 건데, 대기환경보전법규상 대기오염 방지 시설과 가장 거리가 먼 것, 흡수, 확산, 미생물 이런 거 다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 6종의 집진장치 있죠. 중력 집진장치, 관성력, 그 다음에 원심력, 세정여과, 그 다음에 전기집진장치 이거 다 되는 거고요. 직접 연소하거나 촉매 연소하거나 흡수하거나 흡착하는 거 다 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이용한 거 이런 것들도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중력, 관성력, 원심력, 세정, 여과, 전기 이것까지는 6종의 우리 배우셨던 집진장치들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음파가 조금 독특하죠. 음파에 의한 집진시설과 흡수, 흡착 있고 직접 연소하거나 촉매 연소하거나 응축시키거나 산화 환원에 의한 거거나 혹은 미생물 이용한 거 대신에 앞에 보셨던 촉매 반응을 이용한 혹은 확산에 의한 거, 그러니까 얘가 없는 거죠. 확산에 의한 시설은 없는 건데 촉매 반응을 이용하는 건 요 앞에 있었죠. 여기 촉매 반응 이용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92번. 대기환경보전법상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 판매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 네, 얘 거의 하나만 있는가 그래요. 황함유 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하는 자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그러니까 5년 이하의 징역이거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는 것들이 기준이 굉장히 많은데, 이렇게 되는 것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은 얘 포함해서 몇 개 안 됩니다. 그래서 꼭 찾아내실 수 있으셔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93번이요. 이것도 문제가 까다롭습니다. 배출시설에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인 아연 화합물의 배출 허용 기준. 얘 말고도 이제 납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카드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허용 기준을 산정해 놨습니다. 아연은 5mg/s 세제곱미터. 정답이 1번입니다. 이렇게만 참고로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94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옳지 않은 것은 검댕 자주 나오는 거죠. 1마이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 물질. 좋네요. 온실가스 평균 배출량이란 자동차 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의 총 대수로 나누어 평균값을 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약간 세모로 쳐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 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이거 우리 뭐 하셔야 돼? 유가매주, 이과탄, 이거 생각하셔야 되겠죠. 냉매란 열 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 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이런 거 사실은 조금 걸리시죠? 산업통상자원부 불용 이런 거 좀 걸린다고. 환경부령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 환경부령 혹은 환경부 장관 이런 걸로 하는 거였죠. 얘네들이 좀 어색하실 거예요. 고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5번입니다.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배출하고 억제하는 것. 네. 얘네들도 문제가 많이 많습니다. 회수 설비의 유증기 회수율은 모여지되고 누설 등 못못을 뭘 검사하고 이런 얘기가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별표 16을 보면 주유소의 저장시설 기준으로 따지면 1번, 2번, 3번 같은 내용들이 있고요. 회수설비의 유증기 회수율은 90% 이상이 돼야지 되고 회수 설비의 적정 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압력 감쇄라든지 누설 등은 2년마다 검사를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2년마다 되는 정답이 4번이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96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규상 위임 업무 보고사항 중 보고 횟수가 연 1회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연에 1회면 그렇게 자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뒤에 보십니다. 수시로 할 때가 있고요. 연 4회 할 때가 있고 연 1회 할 때가 있는데 연 1회라는 것은 측정기기를 관리 대행업에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 및 행정 처분의 현황을 나타낼 때는 연 1회만 보고를 하고요. 보고 기일이 좀 정해져 있죠. 그리고 보고자까지도 좀 정해져 있습니다. 문제로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이니까 확인을 꼭 하셔야 되겠고요. 결국은 여기서 보고 횟수가 연 1회 이상인 것, 연 1회인 것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이쪽 부분이었겠죠. 정답 3번입니다. 97번 보면요.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이 지역의 기본 부과금의 지역별 부과개수로 오른 것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97번이었죠. 맨 처음에는 1.5, 그 다음에 이 지역은 0.5, 그 다음에 1.0이 됩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죠. 만약에 지역별 부과개수였으니까 얘는 1지역은 많이 먹었어. 첫 번째 지역에서 많이 먹었어. 두 번째 지역에서는 조금 부족하게 먹었어. 그래서 세 번째 지역에서는 잘 먹었어. 이렇게 할게요. 전국을 순회하는데 1지역에서 많이 먹고 두 번째 지역에서는 조금 덜 먹고 세 번째 지역에서는 조금 이제 적당히 먹었더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0.5였죠. 적게 먹은 거. 네. 98번입니다. 악취 방지법상 사용되는 용어의 뜻으로 옳지 않은 것. 상승악취 이런 것 얘기 잘 없죠. 두 가지 이상의 악취물질이 함께 적용됐다는 얘기니까 얘 대신에 뭘 써야 되냐면 복합악취를 쓰셔야 합니다. 정답은 1번인데요. 나머지 거 읽어보시죠.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하는 거고 지정악취 물질은 이렇다는 얘기. 아까 보셨던 정답이 됐던 건 복합악취란 두 가지 이상의 악취 물질이 함께 작용하여 사람의 후각을 자극해서 불쾌감과 혐오감을 주는 냄새를 뜻한다 라고 돼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었죠. 넘어가죠. 99번이 있는데요. 합계가 연간 25톤인 사업장은 어떻게 되냐 이거였죠. 그래서 원래 80톤 이상이면 이거 이상이면 1종인 거고 그 다음에 20에서 80톤이면 이게 2종인 거고 그 다음에 10에서 20톤이면 이게 3종인 거고 그 다음에 2에서 10톤이었죠. 이게 4종이었고 그 다음에 2톤 미만이면 이거를 5종 사업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지금 연간 25톤이라고 했으니까 요 안에 껴있죠. 그러면 정답은 2종 사업장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0번입니다. 대기환경보전법령상 시도지사가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경우래요. 다음에 이러면 일단 말을 잘 읽어보시면 답이 될 것 같아요. 배출시설 설치 지점으로부터 반경 1km 안에 상주 인구가 몇몇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 대기 유해물질 중 한 가지 종류의 물질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거나
2가지 이상의 물질을 연간 얼마 이상 배출하는 시설은 설치를 제한시켜야지 된대요. 그러니까 설치를 제한시키려면 인구가 적은 것보다는 좀 많이 사는 곳에서의 설치를 조금 민감하게 다뤄야 되기 때문에 상주 인구는 적은 것보다는 크게, 그 다음에 연간 몇 톤 이상이라고 하면 오염물질을 많이 함으로써 조금 더 신경을 써줘야 된다니까 마찬가지로 조금 많이 배출되는 형태가 띄고 있는 것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만 명 이상인 지역으로서 특정대기 유해물질을 2가지 이상 물질을 연간 25만 톤 이상 배출하는 시설일 경우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으로 가름하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번 시간에는 4회 기사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4회죠? 4회 2019년 4회 기사 기출문제 풀이로 돌아오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